자,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팬의 사연이 왔습니다. 강등되는 줄 알았는데 익버지 덕분에 살았어요. 익스볼 올 시즌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오직 익수가 또 통할 것인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하나 전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안익수 감독이 지난 시즌 서울 부임에서 선보인 소위 익수볼을 올 시즌에도 그대로 펼칠 거란 그런 전제를 하고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드는 궁금증은 통할까인데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모르지만 지난 시즌만치 술술 풀리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살짝 전망을 좀 해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안익수 감독이 어떤 축구를 하는지는 이제 모두가 알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장점도 익히를 보셨겠지만 뭐 장점이 있으면 어느 전술이든 단점도 있기 마련이거든요. 당연하죠. 네. 네, 그래서 예컨대 익수볼의 강점이자 약점은 압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측면을 강하게 압박했을 때 빌드업에 어려움을 겪는 걸 지난 시즌 몇 경기에서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오스마르 기동성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선수들 때문에 수비 뒷공간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또 윙어가 커버해야 할 범위가 넓다는 좀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시즌 통으로 봤을 때는 윙어들이 끝까지 부담을 이겨낼 수 있을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서울은 안익수 감독이 부임한 이후로 전북 울산과 같은 강호와 만나지 않았어요. 그런가? 예, 못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진정한 시험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예, 그래서 리그 톱 클래스 윙어, 예를 들면 울산의 이동준을 맞닥뜨렸을 때 이태석이 버틸 수 있을지, 윤종규가 버틸 수 있을지는 시즌에 돌입해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안익수 감독 직접 만나보고 인터뷰해보면서 느낀 건 이 감독이 이제 나이가 상당히 좀 많은 편에 속하는데도 계속 선진 축구를 공부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익수볼이 전지훈련을 거치면서 한 단계 두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펩시티 보시면 계속 진화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선수들이 이미 익수볼을 경험하면서 이제 편안하게 전술을 이해할 수 있는 점도 플러스 요인이 될 거고, 새 시즌 스쿼드 구성도 지금 플랜에 따라서 착착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스마르 윤종규 연장 계약을 좀 체결했고요. 그리고 지금 팔로세비치랑 고요한으로 시즌 내내 치르기 좀 부담이 있으니까 임민혁을 일단 영입해서 뎁스를 좀 넓혀놨습니다. 여기 호주 대표 출신이 오른쪽 윙어죠. 벤 할로란 영입설이 떴는데 강성진의 부족한 경험을 채워줄 자원으로 여겨지고요. 여기에 마지막으로 히카르도 실바 센터백을 지금 영입 임박한 상태인데 이 선수를 영입해서 뒷공간의 약점까지도 커버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익수 감독이 지금 매일같이 출근을 해서 그 비시즌에도 공부를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좀 더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포항 팬의 질문입니다. 이승호 골 넣고 우는 거 볼 때 찡했습니다. 원 포지션 미드필더죠, 가고 싶다던데 설마 포워드 없이 또 승모 톱으로 가는 건 아니겠죠?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이승모 선수 볼 때 찡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볼마치 어워즈에서 또 올해의 눈물로 꼽기도 그랬네. 했잖아요. 예. 네. 이승모 선수 정말 작년 고군분투했었죠. 팔자에 없는 최전방에 서가지고 그래도 꽤 잘했습니다. 이승모가 있었다면 아침 결승도 어떻게 될지 몰랐다는 생각 포항 내부에 좀 있는데 저도 동의하는 얘기고요. 이게 일류첸코를 보내고 영입했던 타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였잖아요. 사실 지난 시즌 포항이 일류첸코, 팔로세비치를 보내고 타시와 크베시치로 갈아탔는데 딱 그 차이만큼 팀이 가라앉았습니다. 2020년 기록 보니까 일류첸코가 19골 6도움, 팔로세비치가 14골 6도움 올렸어요. 지난 시즌 타시가 1골 1도움, 크베시치가 2골 1도움 올렸어요. 그러니까 45개의 공격 포인트가 5개로 떨어졌으니, 와, 40개 차이. 예, 사실 뭐 다른 포지션은 3위를 했던 그전 시즌 이상의 플레이를 했다고 봐도 되거든요. 아쉽게도 외국인 듀오가 실패하면서 아쉬운 시즌을 마무리했는데, 그래서 포항의 올겨울 핵심 과제 뭐냐, 외국인 공격수였습니다. 첫 과제는 타쉬를 보내는 거였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난항이 좀 있었어요. 계약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타 팀으로 이적이 안 되면 계약 해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적은 당연히 쉽지 않았고 해지 협상에서도 어려움을 겪다가 최근에야 해결이 되는 모습으로 전해졌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포항이 일찌감치 후보군을 추리고 어느 정도 그 대체제에 대한 낙점이 된 상태라고 알고 있거든요. 타시가 정리가 된 만큼 빠르게 결정이 나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새롭게 오는 선수의 적응이라는 문제가 있기는 한데, 타시가 제로톱에 가까운 스타일이라 스트라이커가 전방에 버티고 있는 걸 선호하는 김기동 감독식 축구에서 좀 맞지 않았거든요. 이번에는 그런 유형을 일단 찾고 여기에도 속도감 있는 선수를 선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희까지 가세하면서 이선이 더 빨라졌으니까 아무래도 좀 더 좀 잘 맞는 선택이 아닐까 싶고요. 크베시치도 정리가 되는 분위기라 지난 시즌과는 다른 공격진을 구성할 수
수 있는 여러 토대를 마련한 상황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자리 역시 김기동 감독이 픽한 선수가 있는 걸로 전해 들었습니다. 네. 누군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외국인 선수는 기존의 팔라시오스 그랜트에 이제 새로운 두 선수로 가닥을 잡았고요. 이제 강상우의 거치가 마지막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김기동 감독은 강상우가 잔류할 경우에 왼쪽 날개를 활용하는 뜻을 일찌감치 표력한 바 있기 때문에 공격진은 지난 시즌 이상의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인천 팬 질문입니다. 지난 시즌 우리 버팀목이 돼준 베테랑들 한 해 한 해가 다른 나이라 걱정이 되는데 설마 내리막 타지는 않겠죠?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지난 시즌 인천의 선전 그 중심에는 역시 베테랑들이 있었습니다. 오재석이 내가 중간이에요라고 할 정도였는데 네. 39세 김광석 올해 나이 기준입니다. 올해 신문 나이 기준입니다. 39세 김광석, 37세 김창수, 36세 강민수, 36세 정혁, 34세 오반석. 여기에 또 다른 80년대생이죠. 33세 여름이 추가됐습니다. 중요한 건 이 선수들이 모두 지난 시즌에 다 잘했다는 거예요. 예. 김광석은 부상 전까지 전 경기에 나서서 인천 수비진 리드했고요. 김창수, 강민수, 정혁, 오반석 모두 1인분 이상을 했습니다. 수비의 중심을 단단히 잡아주고 젊은 선수들 못지않게 몸을 날리는 뭐 정열적인 플레이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팀 전체를 깨운 모습이었는데 당초 인천은 잘만 됐다면 이들을 대체한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하려고 했었는데 역시 예산상의 이유로 쉽지 않은 상황이 됐고 그러면서 2022 시즌도 이들에게 기대를 걸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김광석, 김창수, 강민수, 정혁과는 모두 재계약을 맺었고요. 네. 스쿼드에 뭐 이주영 아까 말씀드린 여름 아직 발표는 나지 않았지만 이용재 선수가 합류하면서 지난 시즌과 비슷한 혹은 조금 나은 스쿼드를 갖게 됐거든요. 인천이 왜냐하면 무고사, 아길라르, 델브리치가 잔류를 했기 때문에 변화의 폭이 크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나머지 자원에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결국 지난 시즌 잘해줬던 베테랑들이 어느 정도의 폼을 유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됐는데 이 나이 때는 4대 안에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뭐 이게 시즌 전체를 관통하는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는데 제가 기대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인천의 저 베테랑 선수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 관리를 굉장히 잘해요. 팀 내에서 후배들의 엄청난 귀감이 될 정도인데 여기 또 말한 게 뭐냐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게 내 몸이 안 되면 미련 없이 떠나겠다요. 예, 근데 뭐 그런 소리를 한 선수들이 재계약을 했다는 건 그만큼 몸 상태에 자신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두 번째는 조성환 감독인데 조성환 감독 체제에서 베테랑 선수들이 잘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사실 인천에서도 저한테 이런 선수들을 자꾸 영입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물어본 적 있었는데 저는 그때마다 했던 대답이 똑같거든요. 사실 타 팀이 베테랑들이 높은 훈련 강도를 쫓아오지 못하면 압박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느끼게 돼요. 내가 나이 먹었구나. 이제 여기서 내가 짐이 되니 팀을 떠나겠었는데 조성환 감독은 베테랑들의 훈련을 굉장히 많이 조절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가진 게 있고 자기 몸 상태를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루틴을 굉장히 존중해줘요. 그래서 이 선수들이 시합 때 최상의 몸 상태를 만들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베테랑들 관리가 잘 되는 거거든요. 올해도 이거가 잘 통한다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좀 부상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나이를 먹으면 회복 능력이 느려질 수밖에 없으니까 지난 시즌 그랬던 것처럼 올 시즌에도 조성환 감독의 최대의 과제는 부상 방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성남 팬 가보겠습니다. 지난 시즌 권경원, 리차드 좋아했는데 다 나갔습니다. 바뀐 3백은 어떤 모습일까요? 성남이 올 시즌 변화의 폭이 좀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크게 달라지는 자리가 어디냐? 역시 수비진. 지난 시즌 후반기에 들어와서 중심 역할을 했던 권경원이 팀을 떠났고요. 리차드도 계약이 만료됐습니다. 여기 이창용은 안양으로 갔고 안영규는 광주로 갑니다. 그러니까 4명이 한꺼번에 팀을 떠난 상황이에요. 성남이 3백을 기반으로 거기서 빌드업으로 풀어나가는 게 1차 핵심 포인트잖아요. 가장 먼저 새롭게 구축하는 게 이 팀의 리빌딩의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지난 시즌 3백 왼쪽에서 뛰며 박수일과 좋은 콤비네이션을 보였던 최지목이 재계약을 했고요. 전북의 관심까지 받았던 이제는 정상급 수비수로 분류되는 마상훈도 성남과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김남일 감독이 마상훈 결혼식까지 가가지고 페로몬 뿌리고 왔대요. 재계약할 거지 이러고 마상훈의 마음을 흔들어서 성공을 맺었고 2명의 집토끼를 잡고 여기에 권한규와 강희빈을 더했습니다. 권한규는 뭐 김남일 감독의 승부수 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사실 많은 팀으로부터 높은 금액을 제시받았는데 성남이 이를 훌쩍 넘는 금액을 제시해서 데려왔습니다.
공격력과 빌드업을 갖춘 수비수라는 점을 높이 봤고요. 강희빈 역시 높은 이적료를 주면서 영입할 정도로 가능성을 높이 봤습니다. 당초 성남은 대구 잔류로 확정지은 홍정훈 영입도 노렸지만 막판 틀어지면서 구상이 약간 달라지게 됐는데 그래도 질적인 면에서 나쁘지 않은 3백을 갖추게 됐습니다. 성남이 여기에 추가로 이종성 영입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라인업만 놓고 보면 최지묵, 권한규, 마상원으로 이어진 3백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난 시즌 최지묵이 좋았던 게 박수일 쪽 공격 지원을 잘해주면서 이게 그럴 수 있었던 게 뭐였냐? 권경원이 왼발잡이기 때문에 왼쪽 커버가 좀 용이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권한규는 오른발잡이라는 좀 측면에서 변수가 있기 때문에 형태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일단 기본 틀 자체는 나쁘지 않게 유지가 됐다는 점 중요할 것 같고요. 위쪽에 지금 많이 뛸 수 있는 물론 권수영 선수 재계약도 했지만 뭐 여러 자원들을 좀 합류시켰거든요. 성남시 기동력 축구가 좀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분명히 있고 여기 공격진에 또 이미 재계약을 맺은 뮬리치를 축으로 만 기자가 좋아하는 선수죠. 예. 여기에 부진했던 부시 대신에 두 자릿수 득점포를 쏘아올 외국인 더해진다면 그만큼 수비 부담이 덜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남 역시 지난 시즌보다는 업그레이드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설명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피셜인데 올 시즌은 제가 빠다볼과 함께 하겠습니다. 담당 기자로 성남을 제가 열심히 취재를 하겠습니다. 자, 강원 팬 사연입니다. 작년에 응원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내년에는 사건 사고, 올해는 이겠네요. 올해는 사건 사고 없겠죠? 2021년 참 진짜 다사다난했습니다. 개막전에서 울산을 대표하고 핵심 수비수 임채민이 퇴장당한 것을 시작해서 4월에는 고무열 임채민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맞아요. 한동안 네. 나서지 못했습니다. 8월엔 코로나19 집단 감염에 걸려서 결론적으로는 남들 쉴 때 쉬지 못하고 강행군을 치르는 그러면서 일정이 꼬이게 되는 그런 플랜이 있었고요. 그 사이엔 전임 감독 김병수가 코치를 폭행했다는 논란에 휩싸였고 구단이 4천만 원의 제재금을 감독에게 매기면서 시끌시끌해지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주축 선수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달고 살았고 마지막엔 고무열이 아예 시즌아웃 당했었죠. 여름에 영입한 메인 선수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또 핵심 선수가 성폭행 사건에 휘말리면서 도중 이탈하는 사태 등등이 맞물려서 마지막까지 강등 싸움을 치러야 했습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네요. 진짜 여기 다 몰려 있었습니다. 네. 네, 최용수 감독을 선임하고 승강 2차전에서 득골차를 뒤집는 역전 드라마로 좀 살아남긴 했지만 강원 창단 이래 가장 암울한 시즌을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지막 경기에서도 진짜 그냥 넘어가지 않았잖아요. 볼보이 때문에 기적 같은 잔류가 다소 빛이 발한 감이 있습니다. 끝까지 그런 분위기였고 뭐 실장, 단장 건너뛰고 다이렉트로 대표이사가 됐잖아요. 이영표 대표의 구단 운영이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고 좀 보여지는 그런 지적도 있는데 그래도 올해는 희망을 걸어볼 점은 지난 1년의 시간 동안 이 대표가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 구단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다는 점을 배웠을 거라는 그런 점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팬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분명히 좀 나왔으니까요. 여기에 최용수 감독이 이제 동계훈련부터 제대로 팀을 재정비하게 되는데 최 감독 스타일이 요만한 작은 틈을 허용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시즌 내내 선수단이 집중하는 분위기를 저는 만들 수 있는 국내 몇 안 되는 지도자라고 저는 평가를 하는데 이런 분위기에서는 저희 군대 때도 경험해봤지만 사건 사고가 잘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규율도 분명하게 만들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좀 유지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팀 스쿼드로 봤을 때는 주축 선수들을 얼마나 지킬 수 있을지 왜냐하면 노리는 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팀을 업그레이드 해줄 외인 혹은 정상급 선수가 누가 영입될지에 따라서 성적이 결정날 것으로 보이는데 뭐 이렇게 추정은 할 수 없지만 경기장 밖의 일로 팀이 흔들리는 일은 상대적으로 훨씬 적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윤스가 있으니까 윤스가 그런 걸 용납하지 않을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김천 팬의 사연입니다. 우리 스쿼드 진짜 좋은데 4위 이상도 가능할 것 같지 않아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스쿼드만 놓고 볼 때는 절대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네, 상무 스쿼드가 좋았던 그러니까 좋은 선수들이 몰리는 시기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벌써 11년 전이네요. 2011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때 전반기에 상주가 들썩거릴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뼈트라이커죠. 김정우가 미친 듯이 날아다녔고 수비에는 김치우, 최우진, 김치곤 이런 국대급 자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즌과 마찬가지로 시즌 도중에 전역자들 나오고
그러면서 후반기 성적이 추락하기 그런 패턴이었는데 2016년에는 그나마 이용 그때 있었고 뭐 이승기, 임상엽, 뭐 박기동, 신진호, 윤영선 등등 있었던 시기거든요. 그때 6위로 상세에 오르는 그런 저력을 그때 보였습니다. 박준태가 잘했죠. 박준태도 잘했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가깝게는 2022년이죠. 코로나 단축 시즌이긴 했지만 그리고 뭐 연고이지 이전으로 뭐 성적과 관계없이 강등되긴 했지만 펩테안의 어떤 힘으로 정규리그 4위를 하는 대이변을 일으켰었습니다. 그때 뛰던 선수들이 뭐 강상우, 김진혁, 권경원, 한석종, 뭐 김민혁, 박영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상무의 특징은 전 포지션에 걸쳐 수준급 자원들 뭐 딱히 국대급 붙박이 주전 이런 스타는 없지만 K리그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수준급 선수들이 대거 포진했다는 게 특징이거든요. 여기에 중간에 박동진, 오영규, 정재희 등이 합류해서 잘해줬고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빅4에 진입을 하려면 저는 스쿼드만 따질 때는 뭐 지난 2022년보다 더 낫냐고 한다면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저는 보면 골키퍼의 구성윤, 뭐 수비수의 정승현, 박지수, 하창래, 문지환, 강윤성, 정동윤이 있고요. 미드필더의 이영재, 권창훈, 고승범, 권혁규, 정현철, 서진수, 박상혁 뭐 많고요. 공격수는 조규성, 김지현, 김경민 등등이 있습니다. 아이고. 양 날개가 살짝 조금 아쉽긴 하지만 척추 라인은 어느 팀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 그리고 변수가 있다면 뭐 선수들이 밀린 기초 군사 훈련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중 6명은 1월에 국대 터키 전주훈련에 가면서 2월 중순 개막에 맞춰서 컨디션을 올리기 힘들다는 점이 살짝 변수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김태환 감독이 확실하게 군 팀에 맞는 지도법을 그렇죠. 깨고 있고 네. 현재 주축 선수들이 작년에 다 함께 일부 승격을 이끌면서 팀 케미도 상당히 올라간 상태입니다. 여기에다가 조규성, 정승현 등 주축 자원들이 빨라야 9월 7일에 제대를 하거든요. 그 말은 지금 올 시즌이 월드컵 여파로 시즌이 앞당겨 치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애매하게 전역하는 게 아니고 빡세게 시즌 다 하고서 아마 전역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 시즌은 한번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다만 시즌 초 고비는 확실히 좀 넘겨야 한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새해를 맞아서 저희가 특별 기획해봤습니다. 뭐 질문은 다 걱정인데 내용은 다 해피엔딩이었잖아요. 눈치 봐서 그런가? 아니야. 이렇게 새해 시작 우리 팀 기분 좋은 이야기를 하고 출발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네. 다 같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동계상황 지켜보면서 시즌을 기다리셨으면 하는 마음도 좀 담았습니다. 네. 새해도 저희 볼만찬 많이 봐주시고요. 저는 열심히 하는 볼만찬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전주훈련도 지금 갈 계획이기 때문에 전주훈련 컨텐츠도 있으면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